나는 건강해 라고 하지만 너무 100%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아프고 나서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은 이미 늦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나이 때부터는 반드시 이 검사를 하자. 검진 항목 있죠.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보면요. 먼저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저는 주로 허리와 다리의 통증 그리고 뇌질환을 치료하고 있고요. 현재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요즘에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은 아프고 나서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은 이미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조기 검진을 해서 만약에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이게 나중에는 병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찾아서 그거를 교정을 해준다면 질병 없이 오랫동안 살 수가 있겠죠. 기본 건강 검진만으로는 모든 병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건강 검진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모든 병을 다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연령별로 나눠서 통계적으로 결과를 내서 시행하는 게 건강검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진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정말 병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위음성이라고 실제로는 양성,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100%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조기에 검사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병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게 양성으로 결과가 나오지만 너무 초기에는 또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현재 증상을 어느 정도 매칭을 시켜서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 검사를 받았을 때 좀 효과적인 거 몇 개가 있어요. 이게 기본 검사는 공단에서 국가검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사들이 많은데, 그 외에 우리 검진을 받으러 가면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체크 쫙 기본 검사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내가 받고 싶은 검사를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사실 의사인 저도 이렇게 보면 한참 고민을 해야 돼요. 나 이 중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어떤 검사가 가성비가 좋을까? 왜냐하면 이 검진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쓸데없는 검사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초음파 검사고요. 초음파 검사 중에서 갑상선 초음파와 복부 초음파 정도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갑상선 초음파는 요즘은 뭐 갑상선 암 같은 게 발견이 돼도 거의 100% 치료가 되는 수준이라서 그거는 뭐 나중에 증상 생기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뭐가 만져지면 그때 검사를 받아도 돼 라고 하지만, 갑상선 초음파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목에다가 대고 이렇게 쭉 보면 한 5분 이내에 끝나는 검사고,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도 요즘은 초음파 성능이 되게 좋아져서 그 복부 뒤쪽에 있는 장기들도 잘 보여요. 이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이용해서 담낭에 뭐가 있는지, 간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콩팥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와 갑상선 초음파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심혈관, 심장 쪽, 그 다음에 혈관에 석회, 칼슘 같은 게 껴서 석회가 끼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심장 혈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갑자기 막히면서 정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관상동맥 석회화 CT 같은 거는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관상동맥 석회화 CT 찍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뇌는요, 뇌검사도 걱정되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전조 증상 없이 찾아오는 게 뇌질환이기 때문에 뇌검사는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뇌는 CT 검사가 있고 MRI 검사가 있는데요. 뇌 MRI와 뇌 CT는 연령대별로 뒤에서 좀 설명 한번 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 검사,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추가로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40세 이상에서는 위내시경 꼭 해보시고 50세 이상에서는 대장내시경 함께 해보시는 게 가성비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꼭 받아야 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보면요. 먼저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 측정, 그 다음에 비만도에 대한 BMI와 복부둘레 측정, 이런 거는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특히 이 나이 때부터는 반드시 이 검사를 하자. 검진 항목 있죠. 나는 건강해 라고 하지만 40에서 50대가 되면은 이제는 암 걱정하셔야 돼요. 40세 이상 되면은 2년마다 한 번씩 위암 검진하니까 위내시경 같은 거 해야 되고, 여성분들은 2년마다 유방암 검진 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와 여성 모두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 피검사로 하시는 게 좋고요. 50대 이상 되면 대장암에 대해서 검진하셔야 돼요. 60대 이상이 됐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우리 치매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0대 이상이 되면 인지기능 검사 꼭 해야 돼요.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인지기능 장애 검사를 하고요. 66세 이상, 거의 70세, 80세가 되면 이젠 인지기능뿐만 아니고 우리 신체 기능,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지 같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분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 넘어가면
가면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이 있는지를 봐야죠. 그 외에 전 연령대 어떤 연령대라도 내가 위험 인자가 있다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서 이런 질병들이 생기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검진 항목을 시행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그때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왜냐면 검진이라는 거는 미리 질병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증상은 없지만 내 몸에서 어떤 질병이 현재 발생을 하고 그게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직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질병 전 상태이기 때문에 곧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을 해서 그거를 교정하기 위한 게 검진의 목적인데 나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 라고 생각하고 생활 습관을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대 첫 번째, 제일 무서운 게 고혈압과 당뇨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검진해서 혈압 쟀더니 좀 높게 나왔어요. 내 일상생활 전혀 지장 없고요. 당뇨도 당뇨 전 단계 내지는 당뇨병이 있어도 혈당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면 증상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잖아요. 처음에 130, 140이었던 혈압 갑자기 160, 180으로 오릅니다. 공복 혈당 140이었던 분들 나중에 2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5년만 지나면. 그때가 되잖아요. 이미 혈관은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정도 한 5, 6년 지나잖아요. 당뇨나 고혈압이 오래되게 되면 두 가지 혈관이 망가지는데 지금 큰 혈관, 심장과 뇌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콩팥과 망막에 있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뇌졸중 위험과 그 심근경색의 위험이 거의 방치하게 되면 몇 배 이상, 2배 이상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30대와 40대에는 고혈압과 당뇨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50대에는 암을 걱정해야죠. 암 검진을 안 받았어요. 내가 바빠서 못 받았어요. 공단에서 문자 와서 올해는 받아야 된다 계속 연락이 오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귀찮아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50대 여성분인데 유방암이 있었는데 그걸 검진을 안 받아서 진단이 늦어졌다. 그러면 처음 진단을 받아서 1기나 2기 때 진단을 받았다면 요즘 거의 90% 이상은 생존율이 있는데 그러다가 한 3기로 갑자기 진행이 되고 전이가 됐다? 그거는 생각하기도 싫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암이 1기 때와 3기 때는 생존율 차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암 검진 꼭 미루지 말고 하셔야 되고요. 대장암도 마찬가지죠. 그냥 변비가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나중에 방치했어요. 소화가 잘 안 될 때 공단 검진 문자 받고 내가 대장암 검사할 때가 됐네? 대장 내시경 했으면 바로 진단될 게 그거 무시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암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대장을 꽉 막은 다음에야 도저히 변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혈변을 봐서 그때 검사했더니 3기 전이가 되고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그렇게 진단이 늦어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60대 이상에서는 골밀도 검사 안 했다가 나중에 골다공증이 생기면 골다공증 별것도 아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골다공증 생기면요 진짜 심한 분들은 기침만 해도 뼈가 금이 가요. 만약에 금이 갔다 그러면 뼈가 붙을 때까지 또 거동을 못 하잖아요. 거동 못 하면서 근육은 더 빠지고 그러면서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죠. 치매는 진짜 무서운 게 이미 진행을 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요즘 새로 나오는 약들도요. 초기에만 효과가 있지 이미 진행한 치매는 그냥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정도의 효과지 이미 나빠진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진을 늦추지 말고 내 나이에 맞는 적절한 검진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건강검진 첫 번째로는 펫CT. 펫CT가 처음 나왔을 때는 펫CT가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항목이다 해서 펫CT의 방사선 노출이 일반 CT 대비 얼마나 안 좋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펫CT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각광을 받았어요. 왜냐면 전신의 암을 이게 한 번에 쫙 스캔을 하니까 의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열광을 했어요. 근데 방사선 노출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방사선 노출이 되면서까지. 정리를 한 테이블을 좀 보면요. 우리 그냥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찍잖아요. 흉부 엑스레이. 그거를 1이라고 볼게요. 방사선 노출량을. 그러면 CT는요. 흉부 CT를 찍는 건 100배예요. 100에서 200배 정도 돼요. 엑스레이 한 장 찍는 거예요. 복부 CT가 조금 더 많아요. 한 120배에서 200 몇 배가 조금 넘어가요. 엑스레이 노출량이. 펫CT가 몇 배인지 아세요? 300배예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흉부 엑스레이 가슴 사진 찍잖아요. 이거 300장 찍으면 펫CT 한 번 찍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많은 방사선 노출이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PET-CT는 건강하신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걸 찍음으로써 암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암 치료 후에 나중에 어떤 평가를 위해서 찍으시는 게 좋다. 검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치매는요, MRI로 진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종합적으로 환자분의 증상과 인지기능 검사와 물론 영상 검사도 그 중에 하나긴 하지만 MRI 딱 찍는다고 당신은 치매입니다. 당신은 치매가 아닙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RI 찍었다고 어떤 진단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결과를 못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진단할 때 뇌 MRI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찍는 게 좋습니다. 암 표지자 검사는 암 재발 여부 확인용으로만 쓰이는 거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꼭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쓰는 거니까요. 암을 선별 및 조기 발견하는 거는요, 일부 암에서 예상을 할 뿐이에요. 병기를 결정할 때, 몇 기냐를 결정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하고서 그때마다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 표지자 검사를 하면 지금 뭐 항암 치료라든가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잘 되고 있구나를 평가할 수 있겠죠. 병기 결정과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재발을 감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좋은 병원을 고르는 방법. 첫 번째, 공장형 건강검진센터는 피하는 게 좋아요. 가면은 막 빠른 속도로 후다다닥 끝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거 제대로 검사 안 될 가능성도 높죠. 그냥 다음 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검사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검사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전문이시고 베테랑이시지만 빨리 검사하다 보면 초음파 검사에서 좀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CT 판독할 때 아주 작은 병변은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공장형 검진센터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연말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12월 달이 1년 동안 하는 내시경의 절반을 한다고 하세요. 거의. 그만큼 12월 달에 몰리는 이유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올해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단에서 내시경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 오잖아요. 그럼 바쁘니까 계속 미루다가 12월 돼서야 부랴부랴 그때 막 예약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예약 안 하고 오세요. 12월 31일 날 그날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내시경 하기 전에는 전처치라는 게 있잖아요. 금식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특히 대장 내시경은 그 전날 또 준비할 것도 많고, 너무 이렇게 미뤘다가 12월에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가 올해 검사해야 된다 그러면 상반기 때 한 3, 4, 5, 6 요때 미리 검진을 해놓으시면 당혹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으니까 미리 검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검사를 하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죠.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떤 선생님이 어떤 검사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상의학과 전문이다, 아니면 뭐 과에 맞는 전문이다, 이런 거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검진센터는 나중에 결과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지, 그런 거 확인하시면 좋은 검진센터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